이제 세 번째 토론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잘 아껴서 세 번째 토론을 마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여러분들 요번에 세 차례나 이렇게 시민 참여단으로 있으시면서 느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또 우리 자율동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할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지금부터는 타이트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은요, 마지막 토론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이 소각장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죠. 그렇지만 이 소각장 문제로만 다룬다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어떻게 감량하면서 또 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 논의했는지 기억하시죠? 다 잊어먹었죠? 네, 제 첫 번째 논의가 생활 폐기물, 재원 마련은 오늘이고, 제일 첫 번째 논의가 의정부 생활 폐기물의 바람직한 관리 방향에 관한 논의를 제일 처음에 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스템을 제대로 잘 갖춰야 된다. 생활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등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일 첫 번째 얘기한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논의. 그래서 자원순환 촉진 제도 및 시민참여 방안에 관한 논의가 되겠는데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는 의정부 시 행정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정부 시는 시대로 또 시민은 또 시민대로 또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것들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그 다음에 어떻게 시민이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역시도 발제 및 토론을 듣고 조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이동진 박사님하고 역시 또 김성길 국장님의 발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길 국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는데 좀 지겹긴 하지만 솔직히 좀 지겹죠. 그렇지만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두 번 죽이시는 거예요. 네, 오전에 또 발표를 했었는데 또 오후에도 발표를 하게 된 이동진 박사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발제 주제가 되겠는데요. 최대한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이 자원순환 촉진제도 및 시민 참여가 되겠는데요. 일단 저도 이거 발제를 맡게 되면서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최초의 시작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각장 문제지만 그 전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자원 폐기물 배출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과 관련돼 있거든요. 지금 자원순환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원순환을
촉진했던 그 국외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떤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그에 따라서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좀 실천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몇 가지 제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지금 중랑천이 범람됐던 그 우기시에 범람됐던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작년에 강남역에 침수가 되면서 그 차의 운항을 포기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던 이런 이슈가 됐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진은 또 이런 비가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제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넣은 이유는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재해나 재난들이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즉 우리가 워낙에 자원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이제 기온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또 시민들이 모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자원순환 즉 그런 폐기물 처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런 탄소 그 기후 변화에 또 그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를 실현하겠다. 즉 이 말은 그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양만큼 탄소를 흡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국가에서 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크게 10가지의 과제를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요. 이 폐기물이나 이제 그 시민들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7번 과제와 9번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9번째가 될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즉 이제 간주도가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이런 탄소 중립, 즉 폐기물 배출 같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전략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지자체와 시민들의 자세와 역할이 중요해질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탄소 중립 실현에서 폐기물 분야에서는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되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의 그 투입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수요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자원의 선순환 체계. 즉 이게 지금 자원 순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원을 그 받아들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냥 폐기하는 그냥 한방향적인 그런 자원의 흐름이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재활용, 재사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면 탄소 배출도 줄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제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직미력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이 전환이 돼야 되고요.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탄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설비나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되겠다. 이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 순환, 즉 이제 순환 경제를 위한 자원 순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5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런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의 연장, 즉 제품을 하나 만들면 그냥 단순히 뭐 1, 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10년, 뭐 15년 길게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 재활용은 다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또한 에너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폐기물 처리에 따라 나오는 그 에너지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에너지도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자원순환을 위한 수단으로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이제 자원을 생산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그 천연자원보다는 기존에 폐기되는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 부품들을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들을 최대한 재사용하고 그다음 제품을 유지보수해서 그 새로운 제품을 계속 사기보다는 좀 제품을 재사용함으로써 그
그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역할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분리수거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을 촉진한 사례들은 뭐가 있는지 그냥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데가 EU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정책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사용, 그 다음에 재활용, 수면 연장을 통한 자원 폐기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나라에서 그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가지의 큰 요소를 가지고 지금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재활용 센터나 재활용 가게를 확충해서 재활용 물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그 마트를 좀 중대형 마트를 재활용 마트를 좀 그 만들어서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많은 문화가 지금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많은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각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지금 이러한 자원순환을 위해서 기본 2018년도에 자원순환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10년 단위로 어쨌든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2027년까지 자원 발생량은 20%를 줄이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워놨고요. 그리고 그런 자원 순환 이용률을 또 82%까지 확대. 그 다음에 최종 이제 폐기되는 물량을 3%까지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 있고요. 또한 그에 따라서 경기도도 그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정부 시에서도 또 경기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맞춰서 그 의정부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폐기물을 감량하는 제도랄지, 그다음에 자원순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것, 그다음에 뭐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총 4가지의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아이스팩 수환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뭐 리필 상점해서 이거는 외국에서 많이 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화장품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리필할 수 있는 상점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정부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좀 실현이 되려면 어쨌든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원에 있어서도 그런 폐기물에 있어서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량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처리량, 즉 매립량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앞서 그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홍보 체계 등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자원 순환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한 어쨌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민 각자가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식이나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도 지속하고 있고요. 또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지금 토론자로 계신 그 정 대표님도 이 운동의 일환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자원 그 소비의 최소화를 위해 좀 적극적으로 좀 의식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 저희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일찍 나오면 지겨울까봐 천천히라고 했더니 나가는 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겨우니까. 예, 저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함께하는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의정부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을 뭐 자원순환을 그 의정부시만 하는 거 아니고 기업만 하는 거 아니고 시민만 하는 거 아니고 함께하는 거라서 함께하는 방향을 봤습니다. 보시면 뭐 큰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의정부시는 어떤 체계를 만들고요. 시민은 그거에 따라서 좀 따라주고, 또 기업은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좀 갖추는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시민의 역할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 시민들 대부분 너무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물론 일부 요즘 시의 세계대로 1인 가구 증가하고 배달 문화가 발달하고 하면서 소각량이 증가하고 있긴 한데, 저는 시에서 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시에서 체계를 만들어 주신다면 충분히 잘하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래서 저 일회용품 사용 안 하려고 김밥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장바구니나 재래 뭐 이런 것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손수거 사용하기, 종이 영수증 사용 안 하기 이런 것들 다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배출할 때 종량제 봉투에 좀 불연성 쓰레기나 이런 것도 안 넣는 것들, 그다음에 좀 소비를 줄이는 생활을 하는데, 옆에 사진을 제가 하나 걸어놨는데 저기 소가 한 마리 있죠? 쟤는 뭘 먹고 살까요? 옷 먹고 살아요. 뭐냐면 여기 우리가 패스트패션이라고 여기 유니온 땡땡 그다음에 그 탑땡 아니면 자땡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금방 소비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옷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요. 저도 사실은 그 땡의 그 1+1에 속아서 바꾸면서 티셔츠를 하나 사서 되는 걸 2개 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한 계절 입고 버리는 옷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 개발적으로 넘어가서 가나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달에 전 인구의 3배쯤 되는 옷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돼서 그 중에 정말로 쓸만한 것은 팔리지만 나머지 그렇게 쌓여서 소들이 먹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하고요. 그다음에 배달 음식을 줄이라고 얘기하면 식당들이 싫어하겠지만 배달 음식도 줄이고 배달 음식도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로웨이스 가게가 나왔었는데 제로웨이스 가게 같은 거 좀 의정부에도 하나 있고 하니까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랑 기업이 실제로 자원순환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동원김은 그 일회용 포장지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안 넣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환경농연합이 그 이사님 추다니면서 석 달 동안 들들 볶아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진짜 실제로 약속한 대로 진행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 보시면 홈런볼이 트레이가 종이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가서 들들 볶아서 만들어주는 성과입니다. 트레이 빼면 포장 비용이 2배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못한다고 하던 걸 바꾼 건데, 실제로 그런 약속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의정부에서 약속한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시민들이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 보겠습니다. 생산업체는 당연히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 생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샴푸통이 재활용 안 되는 거 아세요? 샴푸 뚜껑이 복합시잖아요. 그거 재활용하려면 1시간 동안 분해해서 쇠 따로, 그 다음에 플라스틱 2종류 따로 다 분리해야지 재활용됩니다. 그래서 그건 재활용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생산 줄이기, 저희 컵이 나왔는데, 저희가 플라스틱이 공정이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써드려서 아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일회용 컵 재활용률이 몇 %나 될까요? 버리면요. 우리 잘 모으잖아요. 몇 %나 될까요? 20%, 10%, 좀 더 낮춰보세요. 5% 더 낮춰보세요. 0.5. 더 낮춰보세요. 1.3%입니다. 1000개 쓰면 그 중에 13개만 다시 종이로 돌아옵니다. 종이컵하고 우유값은 같은 재질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약품 넣고 똑같은 공룡 거치는데, 우유팩은 하나 집어넣으면 종이가 많이 나옵니다. 종이컵은 하나 집어넣으면 종이가 조금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쁘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종이컵은 대부분 다 소각장에 태워진다는 거. 그래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자니까 플라스틱 컵은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고요. 종이컵은 재활용되기가 괜찮아.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거 재활용되기가 괜찮아라는 사용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편에 쓰는 것도 있지만 식당 가면 요즘 종이컵 놓여 있어요. 저 처음에 싸웠어요. 법으로 금지된 건 내주냐. 그러다가 이제 싸우는 거 더 지치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댔어요. 제가 종이컵 얼른 이렇게 있어서요. 그러면 안 싸우고 그러면 저기 맥주컵 갖다 주세요. 유리컵. 근데 사실은 이거 작년에 11월 달에 법으로 금지됐던 거예요. 근데 현재는 계도 기간입니다. 근데 시에 죄송하지만 시에서 계도 나간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계도 나가주셔야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시에서 할 일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일단 자원순환 조례를 올해 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것에 과태료를 이런 조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좋게 개선됐지만 그리고 의정부에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언이고 상징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해야 할 당위성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아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용인시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아예 그 현관에서 일회용품 들어가려면 버리고 가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의 모든 회의, 행사, 축제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을 기획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기업에 요구하고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시민들에게 먼저 당신들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순서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확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3주 동안 계속 떠들었던 선별장 꼭 필요합니다. 전 아무리 잘 버려도 제가 이제 어저께 성남 분당 만났는데 성남 같은 경우 종량 정도 파봉하면 70%가 재활용품이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별장사이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위반자, 종량제 봉투 위반자분들은 엄청 귀찮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고지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너무 과한가요? 근데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이것저것 버리는 사람은 고지서 따위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집어넣어버리거든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몇 번 시범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법 위반이. 종량제 봉투 초창기에 시행할 때 종량제 봉투에 귤껍질 버리면 저기 벌금 나온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벌금을 매기는 상위법이 존재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회용기 사용, 지금 의정부에 청년들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업을 하던 분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 들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망해간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다회용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좀 마련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에 지금 의정부시에서 몇 년 전부터 분리배출장을 만들고 있는 거 알고 정말 잘하시는 건데 좀 더 빨리 확대하고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장이 잘 되어 있는데 주택가는 안 돼 있어서 이런 분이 있어서 분리배출장을 좀 확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려면 선별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획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 팀장이랑 과장님이랑 계속 하신 얘기가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좋은 비닐봉지를 골라서 시꺼먼석에 뭐 기와 대용품, 그다음에 아니면 저기 가로수 보호색 이런 것들 만들거든요. 돈이 안 돼요. 네, 1분 남았습니다. 빨리 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부를 생산해서 의정부시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산단에 그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 산단에 유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따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게 시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해야 하는 거라서 시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 그래서 자원순환 사업장 그다음에 자원순환을 잘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들을 좀 대표적인 게 성남시 자원순환 가게 알리백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시작했지만 시에서 너무 좋다고 인쇄가 있어요. 시에서 인쇄해서 인건비를 시에서 다 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로웨스트 잠깐 나왔는데 제로웨스트 샵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나. 시간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기 30초만 끝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라서 주택가에서 재활용시설 아까 확충했는데 거기에 사람을 두지 않으면 거기 쓰레기장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 해갖고 피켓들이 서 있게 하는데 그런 의미 차라리 여기서 감시와 감독해서 분리수거 잘 되도록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 현재 법상으로는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은 안 되는데 유예되어 있는데 그것과 묶어서 다회용기 사업을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토론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는데. 자, 토론은 세 분이 해주시겠는데요. 네, 정영희 대표님, 그리고 진득한 부회장님, 의정부 씨 각각 5분 내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정영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자립과 자원순환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정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 이렇게 같이 수각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쓰레기 문제를 또 더 나아가서 자원순환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게 된 이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소각장이 지어지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막 감시하게 될 것 같고 뭐 주민 참여하라고 하면 열심히 참여하게 될 것 같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쓰레기도 열심히 줄여서 소각장이 우리가 어떤 용량으로 되든지 간에 소각장 가동 일수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우리 쓰레기도 엄청 줄일 수 있을 것 같죠? 네,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촉진 제도를 잘 만들면 우리 시민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자원순환 촉진 제도와 그 이후에 우리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덜 만드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쓰레기 문제는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뭐 생산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단지 소각장이나 뭐 폐기물 정도가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로 보면서 의정부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라고 낙인 찍기 전까지 우리가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가 쓰레기야 라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엄청 늘려야 되거든요.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소용이 다 됐다고 해서 버리려고 해도 또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필요들을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제도를 갖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일회용품 안 쓰기, 뭐 다회용품 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계속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일회용 종이컵을 보면 바로 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자원 순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고 활동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무슨 계기가 되었을 때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을 지으면
소각장 가까이에 당연히 선별장도 짓고 그 선별장 가까이에는 에코센터 같이 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함께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같이 뭐 자원순환 지도사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중간 활동가가 되어서 제대로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되는 문제이니만큼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주민협의체, 뭐 주민자치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특별히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 자원순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화장품 리필 가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리필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내 생활 속에서 리필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화장품 리필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실 없어요. 리필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화장품입니까? 화장품은 또 제가 가게 입장에서 보면 뭐 조제 관리사 뭐 이런 자격증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하면 똑같은 리필 제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꼭 필요한 거, 우리 삶에서 진짜로 줄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거버넌스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센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그 목표를 반드시 정하고 그것을 줄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47만 시민들이 실천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례도 잘 지켜지는지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이럴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뭐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같이 의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전 마치겠습니다. 네, 진득관입니다. 자원순환 촉진제도 및 시기 참여 방안에 있어서 자원순환 촉진제도 자체가 기업체와 정부의 하는 주 역할입니다. 다만 시민이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것이 주 관점인데 정책은 다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와서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를 해달라. 아무리 편리성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작품을 좀 우선 구매를 해주라. 이것은 스스로 좀 자제하면서 불편한 감이 있지만은 이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부 연한이 될 때까지 가능하면 오래 사용을 해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이 우리가 배출할 때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좀 처리해 줘야 하는데 문제는 아파트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별장 자체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폐기물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의정부시에서 정책으로 하고 있는 1인당 폐기물 100g 줄이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정부 씨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수사팀장 박은선입니다. 우리 시 자원순환 특별 관련 제도를 말씀드리면은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의료수 구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원의 절약과 제한을 지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원순환 촉진 사업을 보면은 이제 컵, 접시, 용기 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이거 사용 제한과 홍보, 그리고 이제 커피숍이나 식당 등
그 관련 그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팩 11만 2천 개를 수거하여 필요한 시민과 업체 제공하고 있고, 또 투명 페트병과 이제 우유팩 같은 그런 이제 그 유용 가능한 그 생활 폐자원을 정전기 봉투와 교환하는 사업을 통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51,782kg의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우유팩을 수거하여 우리가 산업 현장에 유용한 자원으로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원회수시설 거기서 이제 생활 폐기물 소각하면서 이제 소각된 열을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 난방용 열 에너지로 생산합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한 20억 원의 정도의 그 전기료를 절감했고요. 또 이제 열 판매해가지고 1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우리 시민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이제 각종 우리 그 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앞으로도 이제 그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해 시민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하실 분은 손을 들고요.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죠. 네, 마이크. 호은 일동에서 왔습니다. 지금 약은 분리배출에서 제일 큰 종목으로 생각하는데 그 약에 대해서 그 분리배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약은 일반적으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안 되고 물에 버려도 안 되고 별도로 약국에 수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 성분들 때문에 생태계 안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동네 약국에다가 갖다 주시면 수거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약국에서 다 같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배출 같은 경우도 우리도 잘하고 싶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 곰팡이 쓰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그냥 동물 못 먹이니까 그냥 버릴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곰팡이가 쓰고 어떻게 되어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만 하면 고온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리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손을 들어주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조 항만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의 내용을 보면은 잘 만들어 놓으시네요. 의정부시에서. 그 중에서 중앙정부에서는 27년까지 폐기물 원 단위당 발생량을 20%로 줄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는 비전, 의정부 순환 청정 도시로 명명을 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런데 폐기물 1인당 100g 감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0g이 1일 100g인지 한 달에 100g인지 1년에 100g인지 이것이 좀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고, 독일 같은 잘 사는 나라에서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묻고 경연대회를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걸로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정부시에서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그 100g은 하루 1인당 발생된 폐기물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100g은 1일 주례할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독일 케이스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제 뭐 찾아가는 뭐 재활용실, 뭐 시험실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많은 이제 홍보하고 교육을 굉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100g 안에는요 100g 안에는 종량제 봉투 들어가는 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다 포함해서 의정부시 1회 발생량이 지금 910g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서 100g 줄이는 거지, 종량제 봉투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 합쳐서 평균적으로 100g입니다. 네. 질의 맞이하지 계속 소리가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조별 토론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43분인데요. 네, 3시까지. 자, 그렇죠? 제출했나요? 6조, 네. 제출해 주시고, 자,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하는 것도 지겹죠? 자, 여기 정리하는 동안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별로 발표할 사람을 정하세요. 가급적이면 사람을 좀 바꿔. 네, 맨날 한 사람만 하면 그렇잖아요. 자, 2조 예약했습니다. 일단 3개 팀만 네,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발표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5조는 의견부터 통일해. 3조. 네, 좋습니다. 2조, 3조. 하나만 더. 발표할 조 하나만 더. 없어요? 여기 별로 자신이 없어? 여기 벌써 결정했어요. 시간 봐서. 자, 박수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번에 발표 시간은요, 2조하고 1조하고 4조, 이거 앞에 쪽만 발표하네요. 3조였었나? 아니, 4조 아니라 3조. 1, 2, 3조 발표 시간을, 네, 시간이 남으면 5조도. 자, 그러면, 네, 2조가 제일 먼저 신청했으니까 2조 발표를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나와서. 자, 잘 들어보세요. 아니, 박수만 치고 안 들으면 어떡해. 안녕하십니까. 2조 자원순환, 저희 2조 녹양동에서 온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2조 자원순환 촉진제도 및 신입 참여에 대해서 저희 조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 선별장치 감시 및 일자리고요. 두 번째는 분리배출 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저희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체계적으로 뭐 인센티브 정책 회의 강화 및 홍보, 그리고 여러 뭐 주민센터나 뭐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데 저희 분리수거 교육이 아직 확실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계화됐으면 좋겠고요.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시민 실천 강화가 됐으면 좋겠고, 탄소 포인트 제도 같은 제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제 첫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조인가요? 자, 3조. 3조 한 다음에 하실래요? 자, 그러면
정리가 아직 안 돼서 3조 역시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요. 저희 3조 전원을 자연순학과 그 시민정책관으로 취업시켜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일주일에 먹는 플라스틱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먹는 양이 이 플라스틱, 이 신용카드 한 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달이면 우리가 지금 먹는 게 한 달에 4장을 먹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위로 나온 게 이 투명 페트병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그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 들고 싸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택배 보낼 때 어디다 보내죠? GS 거기 샵에다가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활 그 주민 환경이 있는 그 가장 거점 지점을 마련해서 이런 자판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손쉽게 그 자판기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페트병을 넣으면 바로 카드나 어떤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현금으로 지급되게끔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1위로 나왔고요. 그다음 2위로는 이제 마을에서 플리마켓을 활성화한다거나 아파트 내에 뭐 안나바다 뭐 수거함을 만든다거나 또는 리필 상점을 설치해서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처럼 이렇게 좀 시민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공모전 우리 선생님께서 그 미국에서는 그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리고 그 상품도 그러니까 그 지급금도 뭐 몇 천만 원 단위래요. 그러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금지하고 장례식장 심각하죠. 우리 다 일회용으로 지금 먹고 있죠. 이건 반드시 이제 개선되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주민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좀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점점 이렇게 창의적으로 바뀌네요. 일주일은 점점 더 긴장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기대와 함께 일주 발표를 역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 나가. 네, 등도 밀려서 지금 발표하게 된 신곡동 주민 김봉준입니다. 네, 저희는 한 3-4가지 정도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보호 선진시민을 알리는 아이템 제작이 제 투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랑의 열매나 혹시 유니세프 링 같은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는 좀 많이 이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갖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기부나 그런 데 관심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좀 기부를 해서라도 저거를 좀 갖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기부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아이템 제작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온라인 박물관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자고 해도 뭐 여기 모임 잠깐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아이템 굿즈처럼 이제 자원순환 온라인 박물관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 광고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거 거점 늘리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것도 저희 첫째 주랑 둘째 주 때 이제 의견 얘기 나눌 때 나왔던 건데 이제 빌라나 이제 주택 같은 데는 이제 수거를 하는 거점이 많이 부족해서 전봇대 근처나 막 여기저기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점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자원을 이제 사실 이런 우유팩 같은 거 열심히 모아가도 뭐 신나게 닦고 모아가도 돌아오는 게 뭐 질 떨어지는 뭐 화장지 뭐 한물 주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환경을 위해 투자를 해서 좀 보상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아니 진짜로 의정부 시는 조만간에 무슨 환경 박람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분출하고 있는데 이거 아이디어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굉장히
창의적인 내용들인데 의정부 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엑스트라. 자, 5조 발표해 보세요. 자, 5조 역시 큰 박수와 함께 여기 나와서 맞춥니다. 여기 나와서. 네, 무슨 비장의 A4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저 포스트지에 써있는 게 너무 적어서 제가 좀 크게 써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촉진 및 시민 참여에 참가한 5조 서옥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5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각종 행사,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념품과 상품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가대 포장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포장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벌칙 강화를 쓰레기를 이제 많이 버리시는 분들한테는 벌칙 강화를 해서 좀 쓰레기 양을 좀 줄이자 하는 의견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물건, 옷들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오래 써가지고 분리배출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자 하는 의견도 나왔고요. 또 이제 특히 우리 남자분 처음 지적했는데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리수거만 해서는 뭐하냐, 시설을 만들어 재생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이제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창피할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애써서 논의하셨고 논의한 내용을 우리 분석팀에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종량제 봉투 속 폐기물 검사와 선별이 가능한 선별장 설치. 이거는 그러니까 수갑장에 들어왔을 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량제 봉투 속에 있는 폐기물 검사를 설정히 하자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선별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종량제 봉투 검사와 선별이 가능한 선별장 설치. 그래요. 선별장 설치가 앞으로 나오는 게 더 좋겠다, 그죠? 네. 선별장 설치로 종량제 봉투 검사와 폐기물 선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의미가 통하죠? 네. 자, 이건 이제 됐고요. 시민교육 및 자원순환 홍보 강화, 분리배출 자원순환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원순환 온라인 박물관 홍보관 운영, 먹을 만큼 사고, 잘못하면 싸고라고 사고 요리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거 얘기한 사람이 줄여봐. 네?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렇게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민간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과 활동 지원. 민간 자원 시스템과 여기서는 시 차원에서의 자원 순환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자원 순환 시스템을 지금 아나바다 같은 거를 하는데 그걸 좀 더 체계화시키자 이제 그런 거겠죠. 아나바다 활성화 정책, 플리마켓이라든가 리필 상점 등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등을 활성화하고 리사이클링 매장 등을 공공기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매장에 설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민간 자원 시스템 구축과 활동에 관한 지원이죠. 민간 활동에 관한 지원이에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에 대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 이것도 문장을 조금 바꾸면 좋겠는데요. 재활용 수거 수거 우수시민? 그러니까 재활용 수거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라고 하는지, 그죠? 어떻게 재활용 분류, 재활용 분류, 분리 배출이라고 하면 되죠. 재활용 분리 배출 우수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이렇게 할까요? 네. 재활용 분리 배출 재활용품 분리 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 제도 운영. 네, 이게 좋네요. 그죠? 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 제도 운영. 이렇게. 제도 도입이 되는 건가?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충분한 보상제도, 환경보호, 선진시민 알릴 수 있는 재활용 자원 아이템 제작, 투명 페트병 수거기 설치. 수거기라고 얘기하나요? 재활용 페트병 수거 자판기. 수거 자판기. 네. 수거 자판기 설치. 주민에게 현금 지급. 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길 수 있어요? 네. 포인트 지급, 포인트 얘기하는 분들 있죠?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역시 머니가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현금으로 그냥 합시다. 현금이 포인트보다는 더 직접적이니까. 그 다음에 재활용되지 않는 포장재 사용업체 물품 사용 안 하기겠지? 사용업체 사용 안 하기로. 그러니까 포장재 업체 사용업체가 아니라 업체 물품 이용 안 하기. 재활용품 되지 않는 포장재 포장재 생산업체 물품 사용 안 하기. 그렇죠? 생산 포장재 물품 사용 안 하기라고 되죠.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한테 이렇게 하면 약간의 시민적인 처벌을 내린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재활용품 되지 않은 포장재 물품 사용 안 하기 하면은 사실은 처벌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꼭 그 회사. 네. 그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합시다. 사업체에서 포장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공기관 기념품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기. 이거 맞아요? 네,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없죠. 그 다음에 분리수거 업체
시청 관리 감독 철저.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실래요? 분리수거 업체에 대한 시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뜻인가요? 분리수거 업체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정해진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이거를 훨씬 더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시민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분리수거를 해놔도 수거업체에서 막 돈 앞에서 섞어버리는.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민이 해야 되나요? 시청이 해야 되나요? 수거업체가 해요. 수거업체. 아니 수거업자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시민 감시를 강화해야 돼요? 아니면 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그럼 시청의 관리 감독 강화 이렇게 씁시다. 네. 특별한 신경이거든요. 분리수거 업체의 폐기를 분리 작업에 대한 시청 관리, 이거 너무 복잡해. 분리수거 업체에 대한 시청 관리 감독 강화. 분리수거 업체에 대한 시청의 관리 감독 강화. 업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 업체는 아니고 분리수거 업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업체별로 분리수거 업체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분리수거 업체에 대한 시청의 관리 감독 강화 이렇게 합시다. 자,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이 파란 글씨로만. 자, 여러분 역시 2가지씩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30분까지 마칩시다. 하늘도 좋아하셔. 와, 빠르네요, 이번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 방안과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7가지로 정리하면 선별장 설치로 종량제 봉투 검사와 폐기물 선별, 그 다음에 시민교육 및 자원순환 홍보 강화, 그 다음에 민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과 활동 지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 제도 이 도입 및 운영일 텐데, 그러니까 재활용되지 않은 포장재 사용업체 사용 안 하기, 공공기관 기념품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 분리수거 업체에 대한 시청의 관리 감독 설정,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자, 마음을 정하시고요. 이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아셔? 예, 그 1번부터 7번까지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시죠? 그러면 뭐 아까 해보셨으니까 설명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버튼에 OK가 뜨는지만 꼭 확인을 해주세요. 시간 안에 투표하셔야 됩니다. 시작! 몇번 찾는데? 1번 선별장 설치로 동년제 풍토 감사와 폐기물 선별, 2번 시민교육과 자원순환 홍보 강화, 3번 민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활동 지원, 4번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안전 인센티브 제도, 5번이
재활용되지 않은 포장재 사용업체 사용 안 하기. 한 명만 더 투표하시면 됩니다. 기간 기념품을 한국어로 대체. 됐어? 7, 6, 5, 4, 3, 2, 1. 야, 역시 의정부 시민들은 인센티브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저랑 비슷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도입 운영이에요.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입 운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 교육 및 자원순환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별장 설치로 동량리 구두 검사와 폐기물 선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 업체에 대한 시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고, 그 외에 공공기관 기념품 등을 상품권으로 배치하는 것, 민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재활용되지 않은 포장재 사용업체의 물품 사용 안 하는 것 등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같이 박수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8번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자, 이제 이 내용을 갈무리를 해서 지금 이제 제안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안문이 완성 한 10여 분 정도 걸릴 거예요. 제안문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숨가쁘게 왔는데, 정말로 여기 있는 시민 6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생을 했고, 또 운영위원님들 15분의 운영위원님들, 또 11분의 자문위원님들, 그 다음에 또 검증단 단장님과 검증단원들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가 오기까지 노력을 했고요. 또 분입토의를 진행한 8분의 분입토의 진행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토요일 일요일까지 반납하면서 이 매회 회의를 준비한 의정부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들 소감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은 저는 뭐 얘기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제 얘기를 그만두고요. 우리 자문단장님, 또 검증단장님 말씀을 먼저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문위원장을 맡아가지고 10분의 나머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활동을 했던 최경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4주 준비기간, 그 다음에 또 4주 운영회의를 하고 자문회의를 2번 하고 나서 이 소강 및 처리시설 관련 시민공론장에 오면서 느낀 거는 무한 감동이었습니다. 3주간 이렇게 장시간 동안 오셔서 가열찬 토론을 해주시고 의정부시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의정부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치고 싶고요. 진심입니다.
작년 7월 10일에 김동근 시장님하고 같이 자일동을 찾으면서 저희가 그냥 시민단체로서 오로지 재정 방식 추진, 민자 투자 반대라는 슬로건을 들고 가열차게 투쟁을 해왔는데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무언가를 주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민이 똑똑하고 우리 시민이 참여하면 정부는 일시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의정부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영원히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무사히 그 공론장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 이런 시민이 주도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돼서 좋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그 민주주의의 참된 장이 의정부시에 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장단장님. 우리 장단장님 연세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회의, 운영회의에 단 한 차례도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여기 물론 시민토론회에 3번 5월 출석을 하셨고 큰 박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참여해서 느낀 소감을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시가 처음 시도한 시민공론장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리시설에 대한 최적 대안을 이렇게 마지막 토론을 마련해서 이것은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므로 다른 시도에도 많은 이런 우리 성공적인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례집이나 또는 백서를 제작했으면 하는 것을 시에다가 건의합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단의 열의와 헌신으로 화합된 최적의 대안을 대출해낸 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운영위원님, 또 자문단,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시민들은 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모두 다 환영의 뜻을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60여 명의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론을 도출해낸 박태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그 다음에 오늘 3회에 걸쳐서 운영을 맡았던 분들, 그 다음에 토론을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와주신 조정하고 안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참여하신 시민대표 여러분에게 정말로 뜨거운 박수를 우리 함께 보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한 김동근 시장님과 시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분들이 도출해낸 최적의 대안을 모쪼록 성공적이고 멋진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 분 더 말씀을 듣고 우리 두 분의 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 일을 시에서 맡아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시민공론장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나씩 적응을 하면서 모든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은 공론장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총괄해가지고 진행하신 시에서 우리 자원순학과 과장님의 말씀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공무원. 갑자기 그 박사님이 시키셔갖고 준비도 안 했는데 제가 또 말 주변이 없어요. 근데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소각장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시민 참여자분께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3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한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두 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고 계시지만 제가 막 가슴이 막 내리려고 하는데 자일동에 계신 자일동의 조득현 회장님 말씀을 큰 박수와 함께 청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의정부 시에서 처음 도입돼서 여러 시민 참여단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공론장을 열어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주말까지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좋은 의견과 성숙된 이런 토론장이 정말 제 생각 외로 참 많은 의견들, 좋은 의견들이 나오신 걸 감사드리고요. 비록 자일동으로 소각장이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토론하시고 의견 나누신 걸 보니까 앞으로도 자일동의 고충을 여러분도 함께 나눠 주실 걸로 믿고 또 두 가지를 찾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일동이 웃음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가 신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자일동의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센터나 음식물 처리장도 냄새도 또 환경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물론 의정부 시민이 변해가니까 의정부 시도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숙된 시민 의식이 앞으로 의정부 시를 크게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게 대상이에요. 그러는데, 근데 제가 조득현 회장님의 주변 상황을 대체로 잘 아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참 감동되고 죄송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자일동으로 결정을 했지만 또 이 문제는 오랫동안 장암동에 있는 지금 자원해수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고민하고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 한 측에는 지금 그 장암동에 있는 자원해수시설과 관련된 분들이 계신 거죠. 그 자원해수시설에 지금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숙자 위원장님의 말씀을 큰 박수와 함께 청해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현 시설이 세워지기에 훨씬 전부터 그곳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살고 있을 때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자일동에 계신 그 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었습니다. 염려도 되고 분노도 느껴지고 또 이사도 갈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살다 보니 또 저희가 의뢰했던 것만큼 이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이 지금 제가 한 27년 정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너는 뭐 이제 뭐 다 됐다고 그렇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 진실된 마음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 일례로 저희 아버님이 거기 같이 거주하고 계셨었는데 94세까지 돌아가시기 이틀 반 전에까지 운동을 하시고 이틀 반을 의식이 없으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그곳 주민들도 또 그닥 그렇게 뭐 시설이 있어서 뭐 처음에야 뭐 이렇게 관심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살아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불편한 상황이라든가 또 그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불편한 사항도 많았고요. 요구사항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들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들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곳에 지금 자일동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일동 주민이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의정부시 전체에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필요하고 그곳에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행해져서 그분들이 웃음을 찾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요,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한 3주간의 논의 결과를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불을 꺼주셔야 되겠네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문장 시민참여단 합의문. 의정부 시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2023년 7월 1일, 8일, 15일 총 3회에 걸쳐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방안 도출을 목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참여단은 그동안 생활폐기물과 소각시설 관리 실태, 소각장 규모와 최적 대안,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후보 부지, 필요 재원 마련 방안,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각 주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제 시민참여단은 그 합의안을 공문장 제안자인 의정부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시민 공문장을 통해 도출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2023년 7월 15일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문장 시민참여단 1동. 자, 이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동의가 되시면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관리 방안. 시민참여단은 생활폐기물 관리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정책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인센티브와 규제 강화, 또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게 우리가 만든 결과죠. 그 다음에 소각시설 규모와 최적 대안. 시민참여단은 소각시설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다수가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가 결정했죠? 네, 그다음 시민참여단은 최적 대안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현 위치 대보수, 현 위치 부지 내 신규 부지 이전 신설 가운데 다수가 신규 부지 이전 신설을 최적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네. 그다음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시민참여단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철저한 관리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 랜드마크화 및 지하화 시설, 기반 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 설치와 확충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외에도 약속 이행을 강제할 주민 중심의 감시기구, 주민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한 의료복지와 안전성 확보,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행정 신뢰 확보, 주민 직접 지원 혜택 등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죠. 그다음에 소각장 후보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시민참여단 대부분은 이전할 소각장 후보 부지로 자일동 1원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했죠. 네, 그다음 오늘 이제 논의한 내용들입니다. 필요 재원 마련 방안. 시민참여단은 소각시설 이전 신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참석자 절대 다수가 재정사업으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그다음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과 관련해서 시민참여단은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환경 오염 배출 최소화,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 지하 등 경관 환경을 고려한 건설, 그 다음에 주민지원 협의회 및 지역 주민 시설 운영에 참여가 중요하고, 그 외에도 환경과 보건에 관한 조례 제정, 소각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철저, 시설 주변 주민 피해 반경을 조정하는 것,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의견 반영, 정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 전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자원순환 촉진 제도 및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 시민참여단은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시민 참여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 제도 도입 운영, 그리고 시민 교육 및 자원순환 홍보 강화, 선별장 설치로 종량제 봉투 검사와 폐기물 선별이 중요하고, 그 외에도 분리수거 업체에 대한 시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지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동 지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기념품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재활용되지 않은 포장재 사용업체 물품을 사용하지 않기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주셨는데 정확합니까? 네. 정확하면 큰 박수로.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들의 합의문을 시장님께 공론장 제안자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시장님께 이 합의문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대표분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의정부 생활 폐기물과 소각시설 처리 및 문제 해결 시민 공론장 제안문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합의문.
지금 아니 시장에 대해서 나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제가 여러 번 빈정이 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탈취하려고 6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번 제가 지금 빈정이 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참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네.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날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소극장과 같은 여러 현안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가 한 차원 더 발전된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시민들을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임하고 한 10개월 정도 소각장과 관련한 문제를 전문가와 철저히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스터디한 그 부분은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기술적인 타당성 부분은 전문가가 할 수 있지만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갖게 되는 여러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득이 된다면 누군가가 손해를 받는다는 그 느낌이 갖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시민분들과의 깊은 토론 속에서 서로 합의를 얻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주간의 우리 시민 참여단 여러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는 감사한 한편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6시간씩 집중적인 심도 있는 토의 그리고 수기 과정 속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공론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저는 그 결론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지신 이 합의 내용 그대로 실천되어질 겁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정부시는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시로 승격된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의정부시가 분명 될 것입니다. 아까 조득현 자일동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마음이 울컥하거든요. 자일동에 웃음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의정부시가 신뢰를 얻었으면 좋겠다. 자일동 분명 웃음을 얻게 될 겁니다. 자일동 일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것에 첨단화를 통해서 더 이상 그것이 지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불편함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일동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도로의 문제라든지 가스, 상하수도 문제
등 일상적인 그런 부분은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 자율동 일대가 생태마을로서 큰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율동 주변에 있는 현충탑 일대가 메모리얼 파크로서 그 일대가 우리 의정부 시민, 아니 경기 북부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일상적으로 찾는 여가 공간으로서 멋진 생태환경을 갖춘 그런 공간으로서 바꿔갈 것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저는 못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자율동 그리고 의정부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번 소각장 문제를 처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의 역량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시민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같이 고민을 하면서 끌어주셨던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심사단, 자문단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1년 가까이 같이 우리 공부를 해왔었던 워킹그룹의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이 과정까지 끌어온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한 분 한 분 한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한 분 한 분, 특히 공론화위원회 우리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박태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접하면서 꼭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의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뜻을 가지고 함께 끝까지 진행해 오셨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봐주신 홍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자축해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지켜지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관심 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사진 촬영이 이제 있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준비한 끝맺음 인사말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7월의 주말을 함께 모여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셔서 의정부 생활 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 해결 공론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협력하여 주신 시민 참여단 여러분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언제 뵈나? 또 하세요. 그럼 제가 올게요. 아예 좋은 걸. 안 해도 되죠. 가격템을 놔두시고 사진 찍고 왔어요. 안 없어지니까. 네, 지금 이제 자리 이동을 하실 텐데요. 단체 사진에 자리 이동을 하시겠는데 이렇게 보시고 그동안 수고를 똑같이 다 같이 해주셨지만 사진 촬영은 기념으로 남습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예쁘다 하시는 분은 앞줄에, 그리고 나는 마음은 이쁜데 외모는 조금 떨어진다 그런 분은 더 앞으로. 자, 우리 자문위원님들, 운영위원님들 다 오시죠. 네. 얼른 오세요. 얼른 오셔가지고. 진행자분들 다 오세요. 네. 요 의자를 앞줄로 하나를 빼시면 한 단 밑으로 내려오고 또 한 단을 쓰실 수 있으니까 네네 자리가 예, 계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네 조금만 됐어 그러면 한쪽이 또 생깁니다. 자, 저쪽 끝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좀 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쪽으로 편중됐어요. 네. 이쪽 남자분들은 이쪽 뒤쪽 오른쪽, 제를 봤을 때 오른쪽 뒤쪽으로 좀 더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아이들 앞에, 앞에.
두 명이 하나씩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준비됐나요? 자, 아이들, 예, 우리 조득현 위원장님 앉으시고. 자, 제가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자, 미소를 지어주시고. 예, 안아주세요. 아기 안아주세요. 아니면, 예, 좋습니다. 자, 빨리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미소 지시면서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자,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뒷사람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내려서. 자,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앞으로도 이제 추진할 게 많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삼주년들 고생하셨는데, 예, 서로 조별로 인사 잘 하시고 방학을 기약하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